거따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려 200회까지 하는 방송,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팟캐스트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183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는 게 맞죠? 내 귀가 울리네. 순간. 오래간만에 저희가 좀 옛날 스타일, 저희 원래 녹음하던 스타일로 돌아와서 다시 오늘 방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딴딴. 오늘은 조촐하게 부득이하게 오늘 원래 양팡팬님은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오시고, 그리고 해백님이 지금 부상 투혼 중이시기 때문에 아프다 아프다 행복해줘. 누구 노래죠? 존니. 윤종신. 조은이. 조은이 맞네. 네. 해백님이 지금 부상 투혼 중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가 있었는데 코로나 후유증이 심하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면역력 체계가 무너졌나 봐요. 이렇게 심하게 오신 분은 네. 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빨리 쾌유를 빌고요. 다음 방송에는 더 많은 멤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하고 안 감독님이 둘이 거의 초반에 한참 하던 그 느낌이네요. 제가 공포 영화 특집하고 할 때 이런 분위기로 했었죠. 인용. 그럼 오늘도 둘이 조촐하지만 소소하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183회고 우선은 안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 감독님이 다람쥐. 좋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최근에 이제 슬슬 내년을 도모해야겠죠. 이 월세를 벌어야 되는 입장이라 계약 관련해서 얘기도 좀 하고 할 일을 좀 이렇게 찾고 있는데 여러모로 도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일본어를 이렇게 아주 유리하게 사용하시는군요. 혼돈이. 좋습니다. 다들 혼내주시고요. 네. 혼내와 다테마에라고 있죠. 그게 배려하는 그런 건가? 아니죠. 그러니까 감춘다. 외적으로는 친절하지만 혼내, 뭐 다테마에는 안으로는 뭐 저쪽한다. 이거 일본인을 딱 규정짓는 맞아요. 그 단어라고 볼 수 있죠. 항상 웃고 있지만 네. 가면 뒤에는 어떤 있을지 모른다라는. 친일판 아니지만 일본은 좀 좋아하지요. 네. 모두가 그렇진 않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저도 굳이 근황을 얘기하면 우선은 저희 방송이 한참 한 주를 좀 미루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딜레이가 됐는데 전편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던 그 연극 탈주자라는 공연 잘 무사히 마치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쉬는데 이게 그냥 집에만 누워서 쉬고 있는데 이게 뭐가 해소가 잘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좀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계에서는 좀 그냥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다면, 지금 국내, 사실 요즘에 제가, 그리고 저번 주 방송부터 이제 CGV나 뭐 극장에서 개봉작들 소개해주고 하는 코너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요즘 개봉을 안 해, 좋은 영화가. 최근에 그래도 큰 영화 개봉했던 게 블랙팬서 2하고 블랙아담? 블랙팬서 2. 그러니까 블랙아담도 큰 영화 아닌가요? 아주 컸죠. 근데 좀 좀 지났으니까. 네. 꼭 블랙팬서 2가 개봉했는데 그것도 크게 흥행을 못하고 있고, 사실 기대 못 미치고,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12월 달에 아바타 2 나오기 전까진 별로 극장에 큰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국내 여러 가지 정세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극장 영화 홍보해주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데, 그 와중에 기가 막히게도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다른 영화가 볼 게 없다 보니까 이 영화를 안 보던 분들이 한 명, 두 명 보면서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지금 그때만 해도 한 5만, 7만 이 정도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 다룰 때. 지금 한 20만 넘고 제가 보기엔 30만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정도 규모와 덜 알려진 약간 독립영화 같은 아니 하여튼 덜 알려진 미국 인디 영화가 이 정도로 크게 흥행을 하는 건 좀 큰 이변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영화는 내년에 있을 오스카에서도 상당히 많은 후보에 오르고 좀 크게 주목을 받을 작품으로 요즘 언론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와 함께 중요한 건 이제 헤어질 결심이 이번 아카데미 후보에 올라가기 때문에 둘의 선의의 경쟁을 보는 재미 또한 녹록지 않겠다, 재밌겠다라고 하고 또 저는 제가 이제 이 영화에서 제일 좋게 본 키호이칸이라는 배우 네. 그 우리 어렸을 때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에 나왔었고 성룡 탐담하신 맞아요. 예. 근데 이분이 한참 연기를 안 하다가 뭐 연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 뭐 존조나 이런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뭐 기생충 같은 영화가 흥행하고 그 주목받는 걸 보면서 네. 다시 연기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제일 좋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유수 영화제에 나무조연상 수상을 하기도 하고 후보로도 오르면서 제가 보기엔 제 1의 전성기라고 봐도 되는 그쵸, 사실상. 늦깎이 예. 인생을 살고 계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분이 엊그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 인디아나 존스 그때 스티븐 스필버그를 만났고 그 이후로 38년 동안 매년 그 선물 같은 걸 명절 때 보내준대요, 아직도. 그 그래요? 정도로 한 번 참여한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역시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사람 대단한 거장이다. 영화계의 아이유네요. 아이유가 영화계 그렇게 잘 챙긴다고. 박준 이러고 했는데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 키호이칸이라는 배우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너무 그냥 잘 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요런 케이스들이 뭐 오영수 선생님이 오징어 게임에서 대기만성형으로 올라가신 것도 그렇고 요런 좋은 사례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새백님이 원래는 오늘 나와서 네. 그 저희 방송에서 얘기하려고 어떤 행사 부산 그 지스타 행사에도 참석을 했었고 해서 네. 좀 요거저거 얘기도 좀 해주고 하랬다가 부상으로 못 나와서 자기가 못 온 대신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텍스트로 좀 보내줬는데 요걸 안 감독님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지스타에 참석 중인 해백입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게임 박람회인 만큼 다양한 신작 게임이 공개되고 직접 즐겨볼 수 있게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주최 측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현장 곳곳에 안전 인력이 배치됐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면 약 550여 명이 투입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또 전시장 내부 밀집도에 따라 입장을 조절했습니다. 구역별 면적을 측정해 수용 가능 인원 기준을 세워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백님이 멀리에서 이런 글을 보내주셨고요. 뭐 지스타 그 게임 행사 중에 뭐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지요. 네. 여기 참석해서 너무 재밌는 구경도 많이 하고 참 얘기를 해줄 게 많았다고 하는데 못 와서 너무 아쉽고요. 뭐 다음 방송 중에 한번 오면 간단하게라도 좀 소회를 좀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이번에 약간 또 지스타 이슈 중에 하나가 샌드박스가 불참해가지고 네, 지금 샌드박스가 약간 경영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샌드박스가 근데 게임 쪽도 관여하나요? 유튜브 게임단도 쪽으로만. 가지고 있고 롤 게임단도 맞네, 가지고 맞네. 있고 유튜브 그래요? 이걸 하고 있는데 게임 방송을 하니까. 네, 근데 원래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수익 구조가 되게 불안한 구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대박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가 언제 쪽박 찰지 그러니까 모르는 예를 게. 들면은 슈퍼 뭐 유튜버를 영입한다고 쳤을 때 매니지먼트 개념이니까 수수료를 나눠 먹는 개념인데 엄밀히 따지면 광고를 준 입장에서 샌드박스를 거쳐서 광고를 줄 필요가 없거든요. 메인이랑 주는 연락하면 거죠. 되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키운 유튜버는 사실은 도티 말고는 사실은 없는 편이고 나머지는 영입을 다 했는데 영입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굳이 내가 여기다 수수료를 줄 필요가 있나? 맞아요.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유튜브가 레드오션이 점점 돼가면서
광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 질이 점점 낮아져요. 왜 낮아지냐면은 이제는 그런 예전에는 유튜버라고 하면은 유튜브 뭐 크리에이터 해가지고 예. 뭐 BJ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뭐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병행하는 개념이 돼 버리니까 외려 질 좋은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광고를 외려 덜 주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제일 많은 광고가 중국 게임 광고가 제일 맞아요. 많아요. 그 되게 엉성하게 만들고 성우 더빙한. 그리고 또 어떤 게임인데 실제로 이 게임을 내가 다운받아 봤더니 이 게임은 없어. 미끼 게임 같은 게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원피스 게임. 네, 그러니까 그런 광고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광고의 질이 떨어지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스타에서 샌드박스의 불참을 보면서 아 이쪽도 뭔가 이제 좀 대안이 이제 필요한 이미 시간인가. 포화 상태가 그쵸. 되고 약간 지금 하향세로. 네. 하고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계속 볼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보고 여기 질리면 구독 취소하고 또 여기서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를 꾸준히 보게 만드는 힘이 확실히 약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그 되게 쌈마이 광고들 중에 네. 그 진짜 대부분은 막 이상한 되게 유치하고 더빙 한국 그 중국 사람 나오는데 한국 더빙하고 막 이러잖아. 네. 그래가지고 참 대부분 좀 별로 보기 싫은데 되게 참신한 광고를 하나 본 게 어떤 게임 광고인가였는데 그 톱 휙휙 휘어지잖아요. 네. 톱을 땡겼다가 딱 넣으면 다팅 후르르 윙윙윙윙윙 하다 이게 갑자기 그 EDM 소리로 바꾸면서 게임 화면으로 바뀌는 그런 이상한 그 일상에서 나오는 소리를 활용해가지고 게임 그 광고로 바뀌는 게 있었는데 그거 좀 참신하게 봤다라는 얘기하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스타 이런 일이 있었군요. 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번 쉬긴 쉬었지 않습니까? 네. 한번 12구 참사 내진 이태원 참사 때문에 사실 그 요게 저희가 예전에 뭐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게 뭐 저희 방송 정체성을 좀 얘기하자면 저희가 사실 예능 쪽에 가깝지요. 저희가 뭐 전문적으로 막 영화를 평론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영화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서 우스갯거리 던지고 이렇게 좀 밝은 분위기면서 유쾌하게 웃음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런 방송은 정말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대단히 뭐 우리가 막 추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 상황에서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 주를 쉬어갔고 사실 한 주를 쉬었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감정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뭐 저희들이 그런 의미로 한 주 쉬었던 거니까 한 주 쉬운 거에 대해서 너무 뭐 서운해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한 주 쉬고 나서 또 바로 막 웃으면서 웃고 떠든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께도 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삼각고인 분들에겐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하고 사실 이런 감정은 해소가 되지 않아요. 뭐 사실 누구한테 1년이 갈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뭐 하루 만에 해소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남들의 감정까지 갖고 너무 뭐라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애달퍼하는 사람들한테 위로 정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시건방지게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겠지요. 저희들끼리 신나게 웃어보겠습니다. 가갈가이가이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영화를 소개를 해줘야겠죠. 영화 소개 코너인데 네. 따지게 많이 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영화를 한 편씩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최초의 명명. 어떤 영화 갖고 오셨나요? 저는 우리가 다뤘던 영화인데요. 오. 네, 데몰리션. 데몰리션맨? 아니요. 데몰리션 얘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처가 션. 네, 일단은 그렇지는. 그러니까 뭐 지금 시국에 맞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담담하게 한번 쭉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거 보고 나서 각자 느끼는 것도 다를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특히. 그래서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의성이 있네요. 네. 저는 사실은 얼마 전에 넷플릭스를 가서 보는데 넷플릭스는 그 시기에 많이 보는 것들이 이렇게 추천이나 이런 거 뜨니까 이슈가 되면 뜨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아바타 2 개봉하면 아바타 1을 띄우거나 네. 뭐 아바타 1이 직접 뜨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관계 있는 영화들이 뜨는데
요즘에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 이런 애니메이션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떠서 아, 요거는 맞아. 그때 보고 위로가 되는 작품이었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가까운 지인이랑 봤어요. 네. 근데 봤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어떤 참사나 이런 게 있고 나서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작품을 보면 그때 슬픔이 좀 치유가 된 다음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연상이 되고 그렇죠. 이게 잘못 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미지가 너무 커서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사실 지금 권해주고 싶은 영화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좀 보고 놀랐어요. 그 영화가 분명 옛날에 볼 땐 어떤 아픈 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노래와 그 딸 아이의 마음 같은 것들이 부모들을 다시 그래도 독려해주는 작품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느껴지고 그냥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처럼 보여서 와 지금은 권해주기에는 너무 좀 힘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넷플릭스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에 공개가 돼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에르모 델 토로의 호기심의 방이라는 8부작짜리 공포 혹은 판타지 픽션 드라마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전혀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 공개된 지 한 달 정도인가 밖에 안 됐고 이게 호기심의 원래는 호기심의 서랍장이 원래 FM 제목은 네. 해서 8편의 그 약간 환상특급이나 옛날 일본 기묘한 이야기 같은 네. 느낌인데 기에르모 델 토로가 매 편을 소개를 시켜줘요. 기에르모 델 토로는 총괄 제작이랑 거기에 나오는 크리처들 디자인들 같은 거랑 기획을 했고 매 편 감독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매 편에 대해서 어떤 소재가 사용이 되고 어떤 이야기인지 간략하게 자기가 나와서 소개해줘요. 그 기묘한 이야기처럼 아니면 옛날에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것처럼 그쵸. 이렇게 해주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은 대부분 이제 공포랑 막 크리처 생각하고 막 이런 거 기대하고 보면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 3편 정도가 되게 인상적인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검이라는 에피소드인데 사망가 그럴 겁니다. 어떤 사체 부검을 하러 갔는데 그 사체가 뭐 외계인이랑 관련되고 막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계속 기발합니다. 그리고 그 부검 대상인 외계인이 들어간 사체와의 어떤 두뇌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재밌고 또 한편은 관람이라는 게 있어요. 7화입니다. 뷰잉이라는 건데 되게 70년대 80년대 레트로 느낌 나는 공포 영화. 네. 그 약간 그 우리 그 뭐지 페노미나랑 이런 거 만들었던 공포 영화 감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쵸. 하여튼 서스페리아나 페노미나 같은 만든 다리오 아르젠토 네. 감독 영화 같은 분위기와 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영화 같은 대놓고 코스믹 호러인데 요것도 되게 재밌어요. 어떤 갑부가 자기 비밀 아지트에 뭐 천재적인 뭐 작가 그리고 음악가 뭐 이런 한 4명 정도를 불러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막 뽕도 즐기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뭔가를 좀 보여주겠다 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에피소드인데 내용도 그런데 이건 연출이 되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이 제니퍼 켄트라고 바바둑 네. 만든 사람이 감독이 만든 머머레이라는 건데 새들의 비행입니다. 머머레이는 원래는 그 새들이 우르르 다니면서 막 그 철새들이 모양 만들고 막 이런 도요새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바둑을 보신 분들은 같은 여자 주인공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그 귀신 들린 집 이야기인데 그 느낌이 달라요. 다르고 결국에는 바바둑에 있었던 그 모자가 그 집에서 죽어서 저주가 걸렸고 이제 그 집에 온 사람이 그 모자의 귀신을 만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면 또 좀 될 것 같은 이야기인데. 디아더스 같은 느낌? 그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어떤 치유와 그 아픔을 갖고 있던 여자 주인공의 어떤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하여튼 기성 공포 영화랑은 달라요. 근데 이 감독만의 분명한 어떤 느낌은 확실히 전해진다 해서 세계관이 있네요. 바바둑을 좋아해 보신 분들한테도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재밌지는 않은데 그리고 몇몇 에피소드는 좀 지루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H.P. 러브크래프트의 소설들을 많이 가져온 것도 좀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래도 간만에 넷플릭스에서 흥미롭게 본 그 드라마 콘텐츠라서 추천드립니다. 간단 그래서 게르모 델 토로의 호기심의 방 그리고 안 감독님 데몰리션이죠. 데몰리션 만든 감독이 아마 그분이었었는데 와일드랑 네. 감독들 좋은 영화 많이 만든 장 마크 빌레 맞습니다. 발레. 맞습니다. 하여튼 그분 와일드는 확실히 기억나고 네. 그 인터스텔라 남자 주인공이 기억이 안 나지. 그분이 삐쩍 말라서 마약 그거로 나왔던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만든 감독입니다. 믿고 보셔도 됩니다. 네, 이분 작년에 돌아가셔서 저희가 그래요? 맞네요. 네. RIP를 한 적이 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영화계 소식 하나 더 좀. 어제가 마틴 스콜세지 감독 생일이었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이가 겁내 많으시니까. 근데 네. 영화계에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 그래도 영화 계속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편으로 들어가야겠지요. 본편. 오늘 다루려고 하는 영화 제목이 뭐지요? 늑대 사냥입니다. 네, 늑대 사냥입니다. 네. 약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흥행은 많이 못했는데 그리고 본 사람 많이 없는데 본 사람들은 이 영화 참 무슨 영화냐라고 하면서 피를 왜 이렇게 많이 쓰냐. 그러게요. 쿡 찔러도 피가 네. 분수로 나오니까. 만지기만 해도 피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냐라고 해서 너무 궁금했었는데 IP로 바로 직행을 해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약간 스크린보다는 IP 저는 만약에 이게 넷플릭스로 팔렸으면 대박이다. 외려. 넷플릭스에서는 제가 보면 몇 주간 일이 했다. 확신합니다. 확신. 딱 그 결이 맞는 느낌이 들어요. 좋습니다. 예. 자, 오늘도 그럼 스토리 듣고 가야겠지요. 안 감독의 몬스터. 동남아로 도피한 인터폴 수비자들의 이성을 움직이는 교통선 프론티어 타이탄을 만나러 태평양으로 가보자. 탈출을 꿈꾸는 극악무다운 범죄자들과 베테랑 형사들이 필리핀 마닐라 항구에 모이는데 한국으로 항해하는 태평양 항구에서 펼쳐지는 액션씬에서 어디 건드리게만 그냥 개피가 그냥 콸콸콸. 이런 액션 본 적 있슈? 난 없슈. 지금 보지 못한 유텔량 갤릭시 서스펜스 로망이 태평양 한가에서 펼쳐진다. 태평양으로 늑대 사냥 보러 오세요. 네,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지금 아마 녹음은 더 안 들리겠지만 머리에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만큼 정신없는 액션과 좋습니다. 정신없는 육철 낭자와 그다음에 사실은 약간 좀 정신없는 서사가 이 영화의 느낌과 딱 맞아떨어지는 코멘트였던 것 같아요. 네. 뭔지 하도 모르겠어. 네. 헌데 이상하게 자꾸 보게 되네. 희한하네. 진짜 늑대사냥 진짜 간만에 근데 이게 참 나는 이게 영화를 보면서 이게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지 싶은데 재밌어. 이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뭔가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무슨 대단한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연성도 없고 한데 재밌어. 야, 그리고 캐스팅도 희한해. 하여튼 되게 좀 특이한 영화적 경험을 한 것 같아가지고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자, 한 줄 평도 한번 들어볼까요? 한 줄 평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상하게 보게 되네. 희한하네. 무차싸네. 옛날 사람 무차싸라니요. 좋습니다. 저는 왜 안 쏴? 입니다. 누구한테 한 얘기죠? 여자 아니요. 그 엔진실에서 나오는 싸움 장면을 딱 보면서 최규하 씨 처음 등장할 때 그때 왜 안 쏘지? 이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 캐릭터는 뭐 쏴도 피하거나 사람을 방패로 막거나 하면서 했을 거다라는 그런 참 특이한 영화를 보게 돼서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우선은 저는 재밌게 본 편 홉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게 뭐 잔인한 거 싫어하고 너무 막 약간 액션이랑 너무 마초적인 영화 별로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권해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뭐 고르게 영화 보고 킬링타임 영화 그냥 시간 때우기나 심심할 때 볼만한 영화 권해달라면 부담 없이 좀 권해줄 수 있겠다 싶은 영화였었어요. 특히 남자들한테는 좀 쉽게 권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액션들이 우선은 꾸준히 나오고 그리고 소재도 생각보다 참신해요. 특히 기본 소재 뭐 범죄자들을 억지긴 하지만 뭐 배로 나른다 하고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범죄자들 누가 더 나쁜 놈인가를 배틀하는 것 같은 느낌의 강한 다양한 범죄자들이 들어있고 중요한 건 이들을 배제하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나오고 그러니까 나름의 반전이죠. 예. 예. 저는 그게 재밌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들을 관리하거나 했던 사람들도 초월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다 해서 무슨 일본 애니메이션 아인이나 뭐 이런 데에 나올 것 같은 소재가 들어왔고 또 재밌는 건 갑자기 731 부대가 그렇죠. 얘기가 역사까지. 나오면서 네. 아니 무슨 731 부대가 여기서 보면 엑스맨에 나오는 그 스트라이크 대령이랑 그 뮤턴트 만드는 그 과학자들 같은 수준으로 그렇죠. 생체병기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참 참신하고 그게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은 그냥 뭐 악당 혹은 주인공 일행 중 한 명이었던 친구가 맞짱을 뜨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되게 엄청나게 많은 다중복선이 있고 그게 뭐 대단히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그냥 영화를 계속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 때문에 전 되게 유효했다라고 우선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할 얘기가 별로 없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왜 안 싸? 저기 초창기에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넘어왔을 때 예. 사실 이제 그때 당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하면은 재미없는 영화 이런 약간 낙인이 찍힌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때 어느 뭐 프로에 나와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는 이걸 의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기는 이번에 무조건 육철 낭자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는데 그걸 잘했어요. 저는 봤을 때. 근데 마치 넷플릭스 초반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하면은 질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이 감독도 외로 이런 넷플릭스 같은 팀이랑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가면은 이렇게 꾸준히 만들 수 있는 감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봤고 이건 그냥 일반적인 영화 서사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엔진룸 장면에서부터 저는 약간 뇌절했는데 스토리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특이한 등장하는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연관 관계가 당위성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액션만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때 우리가 그 레드 노티스인가 얘기하면서 설거지하면서도 볼 수 있는 영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그런 영화로는 딱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영화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다면 글쎄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작품이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주 좋은 영화라고 얘기할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상품. 특이한 영화인 건 사실이고 그쵸. 안 감독님 얘기들 들은 것 중에 제가 가장 임팩트 있는 건 전 이분이 차기작을 넷플릭스나 어디에서 차기작을 제작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자기의 독창적인 어떤 걸 만들면 좀 기대가 된다. 그쵸. 그것도 육혈 낭자하는 시리즈로 해서 하고 아니면은 어차피 늑대사냥 이게 어떤 세계관을 대충 만들어 놓긴 했으니까 마녀랑 좀 비슷한 결이 그쵸, 있거든요. 분명 이 영화만의 세계관이 있어요. 여기서는 막 초인도 있고 뭐 731 부대도 있고 하니까 이 세계관으로 해서 한 4부작짜리 뭐 그 드라마 시리즈 같은 걸로 넷플릭스에서 만들어도 전 재밌겠다라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건 주초의 명언 아니지만 피스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그게 3부작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영화가 맨 처음에는 공포 스릴러로 시작을 했어요. 크리처물로 해서. 근데 2, 3 가면서 엽기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컨셉이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이 늑대 사냥이라는 영화의 컨셉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가면은 3부작까지만 좀 가보면은 뭔가 이런 세계관이 하나가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이 감독 영화는 그냥 이거는 그냥 재밌어 이렇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선은 감독에 대해서 말 나온 김에 좀 감독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야 이런 얘기들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바로 저희 전설의 교양 들어가겠습니다. 전설의 교양.
아, 늑대 사냥이네요. 야, 잡았어. 이 늑대 사냥을 위한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다. 좋습니다. 늑대 사냥. 영어 제목은 프로젝트 울프 헌팅. 늑대 사냥 프로젝트. 2022년작이고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로 오면 서인국이 귀엽게 이렇게 하트를 하고 있습니다. 볼 하트를. 감자 하트. 서인국 씨 이번에 좋았어요. 서인국 씨는 좋아요, 되게. 조금 퇴장이 나기 좀 아쉬웠지만 서인국은 메이크업핀이었죠. 아무튼 121분이고요. 이렇게 길었나? 시간 잘 갔네. 121분인데. 그리고 개봉은 22년 9월 21일에 했습니다. 평점 5.51. 야, 너무 정직하다. 제가 보기엔 그 어떤 그 가식이나 허풍이나 거품 없는 제대로 된 점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관객 수 45만 명 망했네요. 거의 200억 가까이 들인 영화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감독 김홍선입니다. 저는 익숙한 이름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 감독이 만든 영화 이제 필모를 얘기할 텐데 제가 본 영화 거의 없습니다. 1976년 서울 출생이고요. 데뷔는 2012년 영화 공모자들, 그리고 그 공모자들이라는 영화로 청룡영화상 신인상을 샀네요. 자, 이분이 만든 영화를 좀 보겠습니다. 공모자들 임창정이랑 최다니엘인가 나왔었고요. 관객 164만. 아이고, 많이 들었습니다. 각본, 감독, 원한, 기획. 이게 아마 그 장기 밀매 뭐 이런 그게 이 영화를 알고 있어요. 전. 좀 이것도 좀 잔인했다라는 얘기 들은 것 같고. 아 맞다, 그 저 최다니엘 아내를 배에서 납치해서 아마 그거 거예요. 그거 맞아요. 하고 임창정 무슨 역할이에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안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아예 안 봤습니다. 하고 2014년 기술자들, 아마 이거 약간 그 은행 터는 영화 뭐죠? 그런 거 케이퍼 무비인 것 같아요, 왠지. 감독 각색했고 관객 256만. 꾸준히 드네요. 신기하죠. 저희가 간과하고 있었던 건 또 나옵니다. 근데 우선은 2017년 반드시 잡는다. 라는 영화가 있어요. 송동일하고 백윤식 씨가 나오는 영화예요. 44만입니다. 흥행 못했는데 전 이 영화 있는지 잘 몰랐었어요. 전 제목은 들어봤습니다. 예, 이거 내용 보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소재가 되게 연쇄살인 보면 오랫동안 안 잡혔는데 여기에 어떤 뭐 형사랑 누가 해서 잡는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2019년 변신. 이거 뭐 장영남 씨도 나왔고 성동 씨 나오고 네. 가족 안에서 귀신 옮겨 다니는 집에 새로 이사 가서 옛날에 뭐 있었던 흔히 그 뭐 이런 영화 많이 있었죠. 그 누구였냐? 덴젤 워싱턴 나왔던 공포 영화도 있었고 옮겨 다니는 거 귀신 막 같은. 근데 요것도 180만. 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지금 반드시 잡는다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흥행 감독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안정권. 제가 보기엔 그만큼 대중성이랑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확실히 자기 색깔이랑 대중성까지 같이 겸비했던 감독이라는 거예요. 저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는 못하겠지만 꾸준히 그것도 관객들과 계속 같이 만나는 영화를 만들어 왔었다. 저는 그러다가 그 약간 야심작으로 만든 게 늑대사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엔 아까도 마녀 얘기했지만 박훈정 감독의 마녀처럼 제가 보기엔 김홍선 감독은 늑대사냥이 자기에게 이게 히트작이 될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그 추측을 하는 건 여기 출연한 배우들의 면면도 그렇고 이게 되게 좀 의외의 조합이 많아요. 되게 이 배우가 여기에서 이런 역할로 나온다고 하는 배우들이 많은데 상당히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작은 역할, 뭐 구창석 같은 배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야심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행은 못했지만. 하지만 이 영화로 해외 영화제, 시테스 영화제인가에서 상도 탔고 해외에서는 그 우리나라 뭐 악마를 보았다나 한국 그 잔혹 스릴러 시리즈 중 하나로 보는 것 같으면서 시선이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꼭 이게 망한 영화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선 김홍선 감독님 영화 중에
변신이랑 반드시 잡는다를 이제 차기 좀 시간 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변신은 저는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스릴러물이죠. 공포 집안에서 벌어지는 예. 그거죠. 저주 뭐 귀신 들렸는데 귀신 옮겨 다니는 거. 그것도 그런데 일단 몰라. 새로 이사간 집이 있는데 전형적이죠. 옆집에 이상한 사람이 살아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장영남 씨랑 그 성동 씨가 부부로 나오고 자식들이 갑자기 뭐 태도가 바뀐다든가 뭐 이런 얘기인데 살짝 아쉬운 건 역시 뒷부분에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저는 뭐 스릴러를 응원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은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추천을 하긴 좀 애매한 게 제가 스스로 이제 뒷부분에 힘 빠지는 걸 너무 느껴버렸기 때문에 추천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그 영화가 찍은 감독이군요. 이게 알게 되네요. 예. 근데 궁금한 게 뭐 컨저링 같은 그런 영화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요. 뭐냐면은 지금 이분이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한 포인트를 잘 노리는 감독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건 다 놓치지만 나 요거 하나 자신 있어. 라고 해서 밀고 나가는 놓지 않을 거야. 네,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감독 같은 게 지금 움직이는 결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피파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나름대로 정해져 있진 않은데 티어라는 게 있어요. 자기네 그러니까 그래서 1티어는 프로게이머 2티어는 뭐예요? BJ들 잘하는 애들 셀럽 같은 애들 그다음에 3티어 이렇게 가는데 2티어 1등이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뭔지 알아요. 네. 1티어 미터보다 네, 1티어 3등급보다 뱀의 대가리가 훨씬 낫다. 꼬리보다 낫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감독은 얘 좋게 표현하면은 우리나라 B급의 1티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네. 그리고 사실 B급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아주 대형 작품은 아닌데 그래도 상업 영화였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약간 변방의 고수 같은 느낌이 들면서 무한도전에 너무 좋더라고요. 무한도전에서 형은 세계 최고의 2인자예요. 그러잖아요. 강명수한테. 그러니까 그 느낌? 맞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늑대사냥 보고 호감이 생겨요. 그리고 확신한 건 늑대사냥은 이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감독이 뭔가 확신이 있어요. 네. 마지막 이게 촌스러울 수도 있고 후반에도 반전이 몇 개 나와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반전이 사실 너무 많아. 반전을 따지면 처음에 이 배에 최기화라는 이상한 게 있었다. 네. 괴물이 있었다가 첫 번째 반전 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 반전은 주인공 일행 중에 악당 중 그냥 칼잡이라고 생각했던 애도 실험체였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반전 이들을 관리하는 국가 이게 어떤 사람의 사주를 봤는데 그 사주를 한 사람 그러니까 우선은 사주를 한 성동일도 특수능력 네. 초임 능력자였다. 그리고 서인국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반전. 그리고 또 최기아가 싸움을 잘한다. 그리고 반전. 웬만한 사람 다 죽는다. 네. 그리고 후반에 그 731 부대 그 어떤 회장 같은 네. 사람 뭐 남색을 네. 즐긴다도 반전. 그 사람이 마지막 사진에서 나오잖아요. 책이 네. 동료였던 네.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왜 대단한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반전. 그리고 그 칼잡이 주인공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죽지 않고 네. 살아서 네. 여기에 팔리는 그 비스트로 존재한다는 것도 반전. 근데 반전이 엄청 많은데 이게 막 그러니까 이제 적시타는 없는데 그냥 뭔가 계속 소강 리프레시를 시켜주기는 하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또 마초 영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영화가. 맞아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야한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위험할 수 있는 수위를 그쵸. 지켰네요. 다행히. 예. 또 이거 더러운 장면은 꽤 있네요. 네. 오줌 먹이는 장면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원작이 있진 않죠. 근데 그냥 제가 보기엔 이게 원작이 있나? 웹툰이? 아니 웹툰은 아니고 그냥 저도 왠지 언뜻 있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원작이 모르겠어요. 웹툰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소재와 자극과 그 관계들인데 하여튼 섬세하진 않은데 뭔가 계속 나오고 하여튼 재밌다라는 얘기를 또다시 드립니다. 하여튼 그 감독이 되게 좀 궁금해졌어요. 이 영화 보고 나서. 다른 영화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 액션 장면도 그리고 저는 좋게 봤거든요. 이게 심플하면서도 뭔가 강약 관계도 설정이 확실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외의 캐스팅이 있어요. 그 731 부대의 최기가 동료로 나오는 그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탤런트 같은 걸로 꽤 봤던 분 같은데 그분 캐스팅도 그렇고 여자 형사 네. 아니 저 배우가 왜 안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형사처럼 보이지도 않고 왜소하고 주근깨도 조금 억지스럽고
아니 저렇게 험한 데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걸리진 또 않아. 하고 또 약간 그분이 그 에이리언의 시고니 위버처럼 계속 좀 약간 무슨 여성 서사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냥 보내버리긴 네. 하지만 영화가 참 특이하다. 또 그리고 장영남 씨가 아 맞네요. 사실 조금 악역은 좀 안 어울리시나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한 게 이번에는 조금 그랬어요 저는. 티죠. 네. 사실 장영남 씨, 고창석 씨 두 배우는 뭐 인지도 있는 배우가 나와서 좋긴 한데 굳이 저 둘이 저걸 할 필요가 있나? 그렇죠.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장영남 씨는 약간 또 그 오징어 게임의 그 미녀. 네. 그 김주령 씨. 예, 네. 그런 약간 클리셰적인 이미지여서 조금 수임이 우잉하지만 그럼에도 이전 영화부터 자기랑 했던 배우들도 계속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이거 감독님의 스타일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적어놨긴 했는데 성동일 씨를 캐스팅하기 좀 신기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은 여기서 액션 연기를 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보면서 둘 중 하나다. 되게 친하거나 출연료를 많이 줬구나. 왜냐면 우리 성동일 배우님은 메다제로 연기를 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비슷하죠. 거의 주유소 급유기처럼 네, 연기하신다고. 너무만큼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친하거나 근데 아마 반드시 잡는다 변신 계속 나온 거 보면 심지어 제가 보기엔 이 감독의 페르소나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리고 되게 또 잘 살려요. 그 캐릭터나 이 영화에서 장르나 이런 거를 설득을 잘 시켜주셔가지고 성동일 님이. 저 또 밑보배라서 성동일 씨는 되게 그래요? 좋아합니다. 좋아군요. 예. 성동일 씨 최고 연기는 그거 아닌가요? 응답하랍니다. 저는. 아 그런가요? 아니, 최고 연기 다 그거 그 고수가 장영 나왔던 드라마. 아 추노요? 추노. 네. 언니. 한국의 쪼코라고 네, 불리면서 그게 최고 영화 아니었나? 드라마죠. 드라마. 근데 하여튼 저는 성동일 씨가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개인적으로 있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멘탈도 좋고 그다음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몰라요. 빨간 양말로 정점 찍으신 다음에 의지. 알죠? 되게 건방져가지고 이분이 SBS 공채 1기예요. 그래서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다가 거기서 정점을 빨간 양말로 찍고 시건방의 하늘을 떨어서 되게 좀 외면받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와이프 분이 그 집안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성동일 와이프잖아요. 이걸 들키면 안 되니까 주방 설거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어느 날 그거를 알게 된 순간 자기가 한번 확 무너지면서 진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해서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일을 하시면서 엄청 이제 커리어를 쌓는 건데 커리어를 쌓아가면서도 자기 스스로 정한 거죠. 나는 딱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분이 자기 후배에 대한 거 보면 그러니까 이 감독이랑 되게 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게 막 쉽게 마음을 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충분히 지켜보고 이런 다음에 조언을 해줘도 한마디를 해줘도 이런 분이라서 아마 이 감독이랑은 그래도 꾸준히 오래 가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성동일이라는 배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의 안목을 좀 믿게 되네요. 예. 단 이 영화에서 아쉬운 점을 전 먼저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러니까 각본가를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특히 늑대사냥 보면서 절실하게 느낀 게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사가 너무 후져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런 말을 쓴다고 이런 게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저는 이 영화 딱 오프닝 그 폭발 장면 나오잖아요. 폭발 장면 딱 나오고 나서 그 영상에 피가 쭉 흐르는 거 보면서 이미 감독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 피 겁내 많이 나올 거야. 피를 보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쭉 진행되는 데서 자막이 나오는데 이게 궁서체예요. 근데 자막 디자인 뒤에 그 테두리 드는 거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그거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부터 왜 이러지? 대사 왜 이러지? 그다음에 인과관계 파워의 차이도 예를 들어서 뭐 빌런을 잡는데 고창석이 잡으면 잡힐 정도예요. 최기화 씨가. 근데 뭔가 좀 설득이 안 맞아요. 그 박호산 씨가 팔을 자르거나 그러잖아요. 네. 물어서 말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박호산 씨는 능력자인가? 그러니까 또 그게 아까 외환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31 부대 1943년에 있던 731 부대도 쏴요. 근데 우리는 안 쏴. 쏴도 죽지도 않는데 게다가 너무 아무렇지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외려 이게 피라거나 약간 B급 슬래셔 무비 같은 느낌이 세니까 넘어가는 건데 사실 괜찮은 뭐 A급 영화, S급 영화 얘기하면 저런 소리는 하나도 안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글 쓰는 사람이랑 조금만 작업을 하면 디테일을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섬세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알파도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라는 사장도 알파잖아요. 예. 그리고
성동일은 알파에 준하는 능력을 갖고 있거나 알파인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신약 개발을 통해서 요즘 시리즈 그쵸. 스타일 알파인 거죠. 뉴 타입. 그러면은 저는 딱 그러면 사실 알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미 알파도 있고 준하는 것도 있으면 알파를 데려오라고 한 네. 이유가 뭐죠? 모르겠어요, 그거를. 자기 친구라서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왜 그 여기에 있는 그 사회장인가 그 사람은 네. 원래 눈이 다 사지가 멀쩡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걸 잘 모르겠고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런 알파를 찾아올 이유도 없고 더 만들 이유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성동일의 정체가 되게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알파한 거야 아니면 만든 거야 이게 궁금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만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칼잡이 뭐 아들 얘기부터 해서 이 사람이 살짝 열어놓은 것 같아 감독이 이 편도 갈 수 있게. 그래서 안 해도 괜찮고. 영화는 네. 마지막은 누가 봐도 이 편을 네. 하잖아요. 칼잡이 네. 아들도 살려놨고 그쵸. 칼잡이도 헌데 저는 제 유추할 땐 만들 생각 없이 그냥 그럴싸하게 끝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냥 엔딩을 뭔가 있어 보이게 끝내는 이게 되게 많이 마녀도 그렇고 되게 많이 쓰는 엔딩이라 그쵸. 하고 사실 마녀가 그래서 뒷이야기 지금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리부트 이상한 마녀 외전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2를. 근데 이제 저는 그 방식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은 되면 좋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네. 뭐 흥행하면은 네. 뭐 작가가 어떻게든 붙이면 되니까. 뭐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아니 대부분. 에일리언은 죽었던 것도 살렸는데요, 뭐. 유전자 변이로. 네. 근데 그래도 궁금한 건 알파라는 존재가 741부대 막 만들잖아요. 네. 얘를 뭘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인간 병기 만든다 뭐 아주 근데 보편적인. 그걸 만들어서 어디다 쓰지? 그러니까 뭐 전쟁터에다 풀어놓나? 그렇죠. 대동아 공영 개념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하긴 그래서 조선인으로 했구나. 우크라이나랑 예. 러시아 싸울 때도 드론으로 폭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인간 병기에 대한 논의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개념이 아닐까. 약간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왔던 에이리언 같은 존재네요. 그러니까 행성을 파괴하려고 풀어놓는. 근데 사실 전도 이거 보면서 물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굳이 일본이었어야 했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긴 해요. 저는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게 먹혀요. 저는 누군가한테는 먹히고. 네. 좀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하다 그리고 뭐 보니까. 731 부대 마루타라는 우리가 아는 이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쵸.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고.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마루타라는 영화가 네. 그 극장에 걸리고 포스터 그 손으로 그린 포스터에 막 그 손 녹는 네. 되게 충격적인. 실제로 그 영화 봐도 좀 그거- 충격적이긴 하죠. 근데 아마 네. 일본 영화가 아닐 그 거예요. 중국 영화예요. 중국에서 만든 영화로 알고 네. 있고, 야 그런 영화를 지금 같을 때 못 만들겠죠. 일본에서 들고 일어나겠죠. 그렇죠. 사실 아니 그거보다 저는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런 걸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랑 우리 어렸을 때 홀로코스트 카니발 네. 이런 영화들은 사실 그 시즌 지금 윤리 수준으로 네. 만들기 어려운 영화들이 참 그러니까 많이 그 있었어. 시대니까 가능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 개념 영화는 너무 많았어가지고 예, 그때 그 유행이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린 임페리오는 맞아요. 그것도 전 되게 그게-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근데 그린 임페르노 만든 사람이 호스텔 만든 감독인데 네. 호스텔 만들고 나서 슬로바키아인가에서 항의가 엄청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에. 나는 그런데도 계속 만드는 거 보면 근데 미국은 그거 같아요.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되는데 사실 근데 표현의 자유가 혹시 네. 미국이니까 되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저는 엄밀히 따졌을 때 이번에 수리남 건도 아 좀 그랬어. 왜냐면 이름 바꿔도 되는데 왜 아니 그것도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었잖아요. 뭐 그래도 그 과거니까 네. 80년대긴 하니까. 외려 그걸 쿨하게 맞아 우리나라 그랬었는데 지금 괜찮 이랬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곡성 영화 찍었을 때 곡성 시장인가 그 사람 얘기했잖아요. 군수가. 그거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차라리 그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근데 하네요. 수리남은 약간 항의하고 하면서 근데 네. 그게 하여튼 이상하게 또 노이즈 마케팅 개념이 되긴 돼서 했어요. 나쁘지 않았다 네. 서로에게. 그렇습니다. 뭐 수리남이 대단히 관광이나 이걸 또 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다 보니까 아주 뭐 인지도가 생긴 건 사실이니까. 하여튼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논리점을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실망하실 거예요. 네. 전 왜 그걸 찾아봤어요? 헬기 기름 얘기 헬기 타고 가잖아요. 예. 아, 그래서 무슨 헬기가 그 장거리를 가냐라고 해서 그 영상을 보고 그 헬기 기종을 검색해봤어요. 진짜 대단하다. 네, 헬기는 보잉의 CH-47 같은데 네. 얘가 최대 속도가 315km가 나오고 예. 항속거리가 741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속거리 그러니까 페리 항속거리라고 해서 2252km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이 390km 정도 되니까 충분히 갔다 오는 개념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근데 거짓말을 쓸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보다 본인이. 아니 일개 회사가 저걸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그러니까 또 그러면은 레지던트 이블 생각나는 거야. 그 엄브렐라처럼. 그러면 근데 이 영화는 네. 그 개념으로 가도 맞아요.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초인들 팔잖아요. 네. 판매하는 그런 네. 걸로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쵸. 세상 사회에 약간 그 떨거지들 데려와가지고 생체 실험해서 그렇죠. 만들어서 파는 되게 비효율적인. 그렇죠. 아니, 그 만든 애들이 말을 듣겠어. 들을 줄 알고. 의식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리즈로 가도 그러니까 외려 제가 늘 시리즈에 좀 목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돌고 돌아서 생각하니까 이게 결국엔 모티브를 엑스맨 울버린에서 따왔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울버린이 그 아다만티움 그 캐릭터 네. 재생되는 뮤턴트 될 때 네. 그 생체 실험을 통해서 나치들이 해서 만들었고 그 이후로 이 캐릭터를 계속 군인들이 그렇죠. 이용하고 이랬었던 것들 그런 게 또 떠오르면서 거기서 모티브를 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헐리우드 자본 들어오면 알파맨으로 알파 받고 파는 거죠. 최기아가 약간 사이클롭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엑스맨에서 눈에서 레이저 그죠, 나가는 비주얼이 참 최기아 씨 캐릭터 좋았습니다. 네. 대사가 하나도 없는데 확실히 아무튼. 연기파 배우들은 뭘 몇 개 하도 잘하죠. 잘해요. 맞아요. 네. 이게 참 하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 이성욱이라는 배우가 의사로 나옵니다. 썬데이 리그 남자 주인공이고 그 의사로 나와서 하여튼 그분이 저는 좋아하는 그 배우입니다. 둘이 같이 있는 장면에서 혹시나 좀 되게 설레였죠. 네. 인스타? 아니 안 했어요. 왜요? 간호사 왜요? 찾아만 보고 팔로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그 장면도 호흡이 그 차우 감독이 하는 호흡처럼 갑자기 여기에서 저 간호사가 왜 저기서 이상한 드립을 치고 팩을 하고 있고 등장할 때부터 짜증났는데 야 이건 캐릭터 구축을 어떻게 했지 네. 하는 근데 되게 또 그것도 이상한 리프레싱 됐어요. 좀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캐스팅도 그렇고 그런 간호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욕먹을 수 있는 캐릭터긴 했죠. 맞아요. 왜 너무 나는 악당 일행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너무 태연하고 너무 이상한 짓을 해서 악당 숨겨놓은 일행이었구나. 그 정도로 각본을 할 시간이 없었나 보죠. 근데 아니었어. 네. 그냥 너무 아쉽게. 근데 뭐 또 아닙니다. 누군가 또 좋게 봤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홍지윤 씨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DDR 한번 가보실까요? 예. 네, 이번 영화에는 그 김준성 감독과 조란 감독 두 분이 하셨어요. 김준성 감독은 유명하시죠. 그리고 조란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일단 김준성 씨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작곡가 피아니스트고 서울대음대 작곡가 나오셨고 마라톤으로 데뷔했고 상도 받으셨고 뭐 구타 유발자들, 광해 왕이 되는 남자, 세븐데이즈, 더 게임, 공모자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살인자의 기억법 등등을 하셨고 이분이 메인이신 것 같아요. 조란 이분이 성신여대 작곡 전공하셨고 연대 영상음악원 수료하셨고 간신 살인자의 기억법 써 있는 거 보니까 이 김준성 씨가 시네노트라고 자기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직원 동료 개념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샤크 더 비기닝 늑대사냥 작업하셨는데 그 시네노트라는 사이트를 가보면은 개인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분이 피아노를 치신다 보니까 이 여성분 감독님도 약간 서정적이거나 이런 거 되게 좀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메인으로 네가 한번 해봐라는 느낌? 그런 작업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음악 감독 조란 감독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및 다람쥐. 예, 감사합니다. 늑대사냥 어쨌든 희한한 영화고 음악은 잘 기억은 안 나요. 저는. 네. 근데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김홍성 감독님 전작들을 좀 봐야겠다 하고 특히 공모자들인가가 좀 되게 좀 잔인하고 그랬던. 맞아요. 잔인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들은 또 것 같아요. 한정된 그게 배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런 거는 괜찮아요.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집대성한 영화가 이번 영화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 김시선 씨인가요? 그 유튜버. 네. 아마 그분 영상에 나오셨을 거예요. 이 영화 소개시켜주고 나서 뒤에서 인터뷰한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봤는데 되게 유쾌하신 분이더라고요. 감독님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물론 편견이죠. 근데 네네. 좀 공포 영화나 그렇게 만들면 어두울 것 같은데 굉장히 유쾌하게 전 이번에 뭐 이거를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지금 IPTV로 볼 수 있는 영화 늑대 사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방송까지는 그래서 제가 좀 더 차분한 톤으로 했고 다음 방송부터는 제가 다시 에너지 업 해서 신나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방송 184화는 좀 의외의 영화죠. 이 영화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 찬실 해브 얼라도브 복. 이야, 찬실이즈 럭키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